요것도 앞에 요 바로 앞에 한 요 얘기하고 비슷한데 요거하고도 조금 더 맥락이 달라요. 다음 얘기는. 자, 물 좀 마실게.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자, 어떤 나라가 강해질지 약해질지 가난해질지 부유해질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자 나라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데에는 징험이 있는 법이다. 왕이 이를 받들지 않으면 군대는 약해진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군대는 약해진다. 나라에서 이전에 약속한 일을 백성들이 믿지 못하게 된다면 군대는 약해진다. 경상을 내리는 방법이 공적의 순서에 맞지 않다면 군대는 약해진다. 장솔에게 능력이 없으면 군대는 약해진다. 마찬가지로 왕이 공을 세우기만 좋아하면 나라는 가난해진다. 왕이 이익만 좋아하면 나라는 가난해진다. 공을 세운다는 거는 보통 좋은 얘기죠. 그죠? 근데 왜 가난해질까? 요거는 뭐냐면은 당장 눈앞의 공적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를 들면 농사 지을 때는 사람들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농산일에. 근데 그런 시기에 예를 들면 토목공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면은 뭐 당장 공을 세울 수 있겠지만은 이제 나라의 근간이 십창나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왕이 이익만 좋아하면 나라는 가난해진다. 여기서 이익을 좋아한다는 거는 나라 전체의 부를 키운다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재산 끌어모으는 걸 좋아한다. 뭐 그렇게 봐야겠지. 자, 사와 대부가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나라가 가난해진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하고 대부가 뭐냐면은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의 그 계급을 보고요. 맨 위에 왕이 있고 그 밑에 제후가 있고 그죠? 왕공 그러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경이 있어요. 경. 요게 경이라는 게 그 높은 고위관직 재산 같은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이 대부가 있고 그 다음이 사가 있거든요. 대부까지는 자기 영지가 있는 봉건 귀족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막 그 누구죠? 우리가 양놈사에서 보면은 정보관 윌리엄처럼 이제 그 자기 영지 갖고 있는 반란문자 새끼들 있잖아. 그런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는. 사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자기 영지까지는 없는데 어쨌건 나라에서 녹봉을 갖는 관리들이에요. 하급 관리들이에요. 하급 귀족들이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결국 나라에 돌아가는 돈이 나라에 돌아가는 세금이나 그런 게 줄어드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게 필요 이상으로 왕을 보조할 만큼 있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또 뭐가 적절한 예가 요즘 세상에 뭐가 있을까? 적절한 예가 주식회사 같은데 비유할 수 있나? 주식회사 같은 데서 보면은 아니다. 됐다. 그건 근데 잘 모르니까 내가 잘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무튼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은 좀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공상들이 너무 많으면 나라가 가난해진다. 요건 아마 공상들이라는 거는 장사치들하고 이제 기술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거죠. 그 농민들이 줄겠죠. 그죠? 이건 내가 또 이거 유명 안 해놨네. 농민들이 줄겠죠. 아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자는 농민들에서 나오는 부가 바로 이제 국가의 근본적인 부라고 생각하니까. 농의국본 그런 말도 있잖아, 그지? 경대 농대 2호간에 딱 붙어있는 그 말. 자, 나라에 제수도량이 없으면 제수도량이라는 거는 요 전부 다 그 뭘 제고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도하고 법도 그런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수도량이 없으면 나라가 가난해진다. 자, 백성들이 가난하면 왕도 가난해지고 백성들이 부유하면 왕도 부유해지는 법이다. 무릇 전야와 현비는 전야와 현비. 전야라는 거는 농지를 의미하는 거고죠. 현하고 비는 교외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행정구역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전야가 농지였으니까 현비 요것도 이제 매나 교회 농지라고 보는 게 사실 맥락상 타당하겠죠. 그죠? 자, 전야와 현비는 국가의 재물이 시작되는 것이고 원교와 창름은 국가의 재물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다. 자, 원하고 교는요. 원교는 원이라는 거는 담을 둘러서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고요. 교는 움집입니다. 창름은 식량창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농지에서 이게 시작돼가지고 재물이 시작돼가지고 그죠? 부가 나와가지고 마지막에는 요 창고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원문이 뭐냐면은
여기 이거는 그 본이라고 있고요. 요거는 말이라고 있거든요. 본말 할 때 본말하고 본하고 말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제 재물이 시작되는 곳은 여기고 끝나는 곳은 여기다.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곳은 여기다. 그런 말입니다. 요게 이제 순환하는 단계를 이제 순자가 얘기할 거예요. 자, 또한 백성들이 시절에 맞게 화합하고 국가의 사업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의 재화가 솟아나오는 원천이며 백성들의 증위에 따라 세금을 거두고 거둔 세금을 부고에 넣는 것은 국가의 재화가 돌고 도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옛날 사람들 그러면 그냥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에 귀속된다라고만 생각할 텐데 순자는 그걸 넘어가지고 재화라는 게 돌고 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국가의 사업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의 재화가 솟아나오는 원천이며 여기서 재화라는 거는요. 화인데 화, 요거는 분명히 화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앞에 요거는 제가 재물이라고 표현했잖아. 요거는 재인데요. 요거는 현물입니다. 현물, 곡식, 포백 이런 현물들. 요걸 나눠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재화가 솟아나오는 원천이고 백성들의 증위에 따라 세금을 거두고 거둔 세금을 부고에 넣는 것은 부고라는 건 창고입니다. 자, 국가의 재화가 돌고 도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명주는 명철한 군주는 반드시 스스로를 삼가며 재물과 재화를 조화롭게 보도록 하여 재물과 재화가 세상에 적당하게 흐르게 하고 재물과 재화가 솟아나오는 원천을 열어 제끼기를 때에 맞게 헤아려서 이행해야 한다. 적절하게 생산되기도 하고 적절하게 돌고 돌게 된다는 말이죠. 자, 명주는 듬직한 모습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천하의 물자가 반드시 풍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 이로써 왕은 물자가 모자랄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나라의 정치가 이어갔다면 왕과 백성들이 모두 부유해질 것이니 양측이 그러니까 왕하고 백성이 재물을 보관하려 해도 너무 많아서 보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재물과 재화를 다루는 방법은 국계라는 거는 이제 국가 경제입니다. 국가 경제. 국가적 단위의 물자 흐름을 극진히 잘 아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다. 흐름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위정자, 그러니까 군주의 역할이라는 거는 세금을 잘 걷어가지고 뭐 이거저거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사람들한테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재화나 현물이 계속 사람들한테 유통되게 하고 그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풍족하게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군주의 역할이다라는 거를 순자가 여기서 명시하고 있죠. 그죠? 난 고등학생 때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자, 따라서 우의 치세, 우왕의 치세. 자, 10년 동안이나 흉수가 있었고 탕의 치세에는 7년 동안이나 가뭄이 있었으나 천하에는 밥을 못 먹어 얼굴이 누렇게 뜬 사람이 없었다. 또한 우의 시절에 홍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고 탕의 시절에 가뭄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나자 그 해부터는 재해가 끝나고 다시 곡식이 익었는데 묵은 곡식이 쌓여있는 것이 그때까지도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7년하고 10년이죠. 그죠? 각각 7년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도 전부 다 계속 흉년이라 가지고 먹을 게 안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우하고 탕이 그러니까 우하고 탕이 이제 이걸 잘 돌리고 비축도 잘 해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때까지 사람들이 배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 곡식이 남아있었던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화탕이 재물과 재화에 대한 본말 원유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전야는 황량한데 오히려 창름은 가득하고, 그러니까 농지는 황량한데 창름, 식량창고는 가득하고 백성들은 무일푼인데 오히려 부고는 가득하다면 무릇 이런 나라를 보고 국궐이라고 한다. 국궐. 나라가 무너진다. 무너진 나라다. 무너질 나라다. 저 새끼들 좆된다. 그런 말이죠. 자, 이런 나라에서는 재물과 재화가 나올 구멍을 해치고 재물과 재화가 솟아나올 원천을 고갈시키며 그러면서 본과 원에서 나오는 원천, 그러니까 그 뭐예요? 나올 구멍과 그 다음에 솟아나올 샘에서 나오는 재물과 재화를 나란히 나라의 창고로 걷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거는 뭐냐면은 충분히 재화나 재물이 돌기 전에 세금으로 전부 다 이걸 취렴해버린다는 거죠. 착취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왕과 재상이 이런 정책이 나쁜 줄도 모른다면 나는 이 나라가 경복이라는 거는 좆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울어지고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하겠다. 금방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이더라도 백성들에게 왕이 자기 자신을 용인받기에 모자랄 것이다. 무릇 이런 것을 보고 지탐이라고 한다. 지탐이라는 것은 아주 탐욕스럽다. 그런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은 왕이 어리석음이 극에 달했을 때 나올 수 있겠다. 자, 재화하고 현물의 흐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무작정 국가로 그걸 걷어가 버리면 이렇게 나라가 좆된다. 그런 말입니다. 재물과 재화를 분배하고 유통시키지 않고 자신이 독점하고자 하는 왕은 장차 부유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잃고 말 것이고 장차 이익을 얻고자 했으나 오히려 자기 자신은 위태로워지고 말았다. 옛날에는 이런 나라가 아주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십수개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단 한 가지의 도리를 잊었기 때문이다. 지탐이죠. 지탐.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또한 이 점을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다면 백리밖에 안 되는 나라일지라도 이웃나라 사이에서 자립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자, 재물의 흐름과 그리고 재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재물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국가가 그걸 어떻게 다 써야 되는지, 그리고 군주로서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일종의 경제학 교과서죠.